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이나 고소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소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즉시 주의나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도 주의나 경고가 누적되면 상습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범도 마찬가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서 조사는 먼저 주의의 증거자들을 수집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이 결정되고 고발인이나 고소인을 조사한 다음에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먼저 겁부터 먹고 긴장하게 되는데요.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의나 경고로 끝날 수 있고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형사사범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사범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발되었는지 어떤 법조문에 위반되었는지 우선 알아보고 조사받을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내용을 아는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출석 요구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발장이나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는 팩스로 발송할 수 있고 또 해당 기관에서 바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은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시행구칙 별지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의 정보공개는 고발자 등 인적사항을 가리고 10일 이내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고발된 사건과 법조문을 알게 되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 질문서를 작성하고 예상 답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을 하려고 할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법조문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선거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줬는지 기부행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그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해야 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서 예상 질문서와 답변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대체로 진술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지만 물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했냐고 물었는데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만 하면 될 것을 제공하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약속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조사를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CCTV 등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답변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인장이나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본인이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일관되게 잘 해야 하고 진술서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